오! 갑자기 들어. 이거 약간 좀 너무 소름 돋아요. 네, 안녕하세요. 오라이 스튜디오 서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를 들고 왔습니다. 갑자기 기척도 없이 출시가 되었죠. 그래서 좀 저희도 부랴부랴 입수를 했는데 이번 에어팟 프로 특징이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길 이 소니의 WF-1000X 마크 3와 또 애플의 에어팟 프로와 함께 비교 리뷰를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이 두 제품 중에 어떤 이어폰이 더 제 마음속에 들어왔을까요? 그리고 잠깐! 저희가 3탄으로 에어팟 프로 이벤트도 준비했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더 당첨 확률이 높으실 거예요. 그 이유는 영상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자, 그럼 리뷰 바로 시작할게요. 자, 먼저 두 제품의 외형부터 비교를 해볼게요. 일단 충전 케이스를 보면 소니 케이스, 이 애플의 케이스에 비해서 굉장히 커 보이죠. 그리고 이 애플의 케이스를 보면 전 2세대 제품보다는 살짝 커지긴 했지만 그래도 소니 제품에 비해서는 훨씬 콤팩트해요. 그래서 휴대성에 있어서는 이 애플이 훨씬 더 편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전작인 2세대와 비슷하게 이 화이트 유광으로 호불호가 없는 그런 깔끔한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소니 같은 경우에는 옵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컬러와 블랙 두 가지인데 좀 뭔가 호불호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케이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일단 소니부터 보면 얘는 이렇게 열어서 뭔가 자석으로 되어 있어서 방향만 맞추면 착 하고 들어가서 굉장히 안정감 있다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애플을 한번 봐보자면 튀어나와 있어서 뺄 때는 좀 쉽기는 한데 얘를 이렇게 꽂으면 뭔가 착 하고 들어가는 소리가 덜해서 뭔가 좀 덜 들어간 느낌적인 느낌은 들었습니다. 이 애플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전 세대 2세대보다 굉장히 디자인적으로 달라졌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커널형으로 바뀌었고요. 또 머리 부분도 살짝 커졌습니다. 그리고 이 막대, 목 부분도 굉장히 짧아졌어요. 그리고 에어팟 프로를 한번 착용을 해보면 커널형인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착용감이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 에어팟 프로에 끼워져 있는 이 미디움 사이즈의 이어 팁, 스몰, 미디움, 라지 사이즈가 세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니의 WF-1000X 마크 3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착용을 해보면 안정감 있게 이렇게 착 밀착력이 들어요. 굉장히 좀 안정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보다는 살짝 좀 묵직하다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또 감동했던 부분이 이제 구성품에 이어 팁이 7쌍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소니 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음질을 인정하시는 부분이잖아요. 좋은 환경에서 좋은 사운드를 듣게 하려는 그런 소니의 노력들이 보였습니다. 자, 우리가 무선 이어폰을 들으면서 어떤 걸 가장 많이 할까요? 음악 감상을 가장 많이 하겠죠. 음악 감상에서 제가 만족스러웠던 이어폰은 바로 이 소니의 WF-1000X 마크 3였습니다. 일단 이 애플의 에어팟 프로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사운드가 입체적이고 풍성하다라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특히 노이즈 캔슬링을 켠 상태로 음악 감상을 했을 때 정말 몰입도가 달랐어요. 특히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저음 베이스에서 사운드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에 반해서 애플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군더더기 없이 정말 깔끔했어요. 밸런스가 잘 맞는 사운드여서 호불호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사운드라고 느껴졌는데요. 이제 방수 기능까지 된다고 하니까 가볍게 운동을 하면서 음악을 듣기에도 굉장히 좋겠죠. 그리고 2세대에 비해서 이제 커널형으로 바뀌다가 보니까 하음성까지 굉장히 좋아져서 2세대보다 더 음질이 좋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통화 음질 면에서는 이 에어팟이 압승이었습니다.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끄러운 곳에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저는 사실 괜찮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이 제 목소리와 함께 시끄러운 주변의 소음까지 함께 전달되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에 반해서 이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제 목소리만 깨끗하게 전달을 해서 조금 더 매끄럽게 통화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비교할 부분은요, 대망의 노이즈 캔슬링 비교입니다. 네,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이어팁을 착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맞는 이어팁을 제대로 착용을 해서 사용하시는 것을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몇 달 전에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에 대해서 리뷰를 했잖아요. 특히 QC352와 같은 헤드폰과 같은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기대하셨다면 아무래도 실망하실 수가 있어요. 두 제품 모두 이제 코드레스 이어폰인데도 불구하고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가 되었죠. 이 점이 굉장히 의미가 있었고요. 또 두 제품 모두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훌륭했어요. 먼저 이 소니의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미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너무나 유명하잖아요. 뭐 보스와 소니 양대 산맥인데, 그런데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것은 이 전용 헤드폰 앱을 다운받으시면 더 똑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앱에 있는 적용 사운드 제어를 키면 내 지금 상태를 감지해서 얘가 노이즈 캔슬링 강도를 조절해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걷고 있을 때, 또 뛰고 있을 때, 또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있을 때 내 상태를 얘가 감지를 해줘서 노이즈 캔슬링 효과를, 강도를 조절을 해주는데 그 정확도가 정말 기가 막혀요. 자, 그렇다면 애플의 에어팟 프로는 어떨까요? 저는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어요. 일단 애플에서 처음 선보이는 기술이기도 했고, 또 이렇게 이어폰 크기를 보면 굉장히 좀 작거든요. 그래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착용해본 순간 웬걸? 정말 헉 소리가 났어요.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는. 아마 이거보다 더 조용하다면 그건 아마 이 세상이 아닐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도 노이즈 캔슬링을 키고 끄고를 할 수가 있는데요. 따로 전용 앱을 받지 않으셔도 블루투스에서 그 연결 기기에 들어가셔서 제어를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미리 설정을 하면 이 기기로도 제어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2세대에는 없었던 기능인데 여기 보이시는 이 막대 움푹 파인 부분 보이시죠? 이거를 통해서 제어를 하는 거예요. 미리 설정을 한 뒤에 이걸 길게 꾹 누르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꺼졌다가 켜졌다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한 번 터치를 하면 재생, 그리고 일시정지, 그리고 통화를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 터치를 하면 다음 곡으로, 그리고 세 번 터치를 하면 이전 곡으로 돌릴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팁을 드리자면 뭔가 터치를 한다라는 느낌보다 꼬집는다라는 느낌으로 터치를 하시면 마음 안정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소니의 퀵 어텐션 기능과 같은 기능인 트랜스퍼런시 모드가 있어서 이어폰을 굳이 빼지 않고 주변 소리를 들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한 데시벨의 소음을 틀어놓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에 연결했고요. 동일한 소음을 틀어서 비교 테스트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소니 먼저 해볼게요. 아까랑 똑같은 소리예요? 근데 약간 진짜 멀리 있는 그런 소리다. 멀리 있는 듯한 소리예요. 오, 같은 소리인 거죠? 진짜 소리가 확 커지고 진짜 확실히 다르다. 오! 갑자기 들어. 대망의 에어팟 프로입니다. 너무 시끄럽다. 이거 약간 좀 너무 소름 돋아요. 벽에 있어서 다른 데 들어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다른 방에서 약간 소음을 듣는 듯한 느낌? 네, 마지막으로 이제 두 제품 다 무선 이어폰이다 보니까 배터리 용량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소니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 스펙이 굉장히 좋습니다. 한번 충전을 하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켜놓은 상태에서 6시간, 그리고 꺼놓으면 8시간을 들을 수가 있고요. 또 한 번 본체를 충전해 놓으면 이어폰으로 3번의 재충전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 본체 배터리가 없을 경우가 있죠. 그럴 때는 10분 충전을 하면 1시간 반 정도 음악 감상을 하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이 무선 충전은 지원되지 않았고요. 또 방수도 안 된다는 점은 좀 아쉬웠습니다. 자, 그리고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2세대 제품과 비슷해요. 2세대 제품이 한 번 충전을 하고 5시간 동안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었는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들어가다 보니까 30분 줄었어요. 그래서 4시간 반 정도가 음악 감상이 가능한데 노이즈 캔슬링 기술을 끄면 동일하게 5시간을 음악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급속 충전도 가능해서 만약에 본체 배터리가 없을 경우 5분 충전을 하면 1시간 동안 음악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소니와 달리 무선 충전도 가능합니다. 자, 이상 소니의 WF-1000X 마크 3와 또 애플의 에어팟 프로
비교 리뷰를 해봤는데요. 일단 두 제품 모두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에 정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이 무선 이어폰인데 노이즈 캔슬링이 처음인 저에게는 정말 신세계였어요. 일단 두 제품 다 장점이 굉장히 뚜렷한 제품이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아요. 내가 선호하는 용도에 따라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나는 음악 감상이 1순위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답을 드릴게요. 이거요. 이거는 솔직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정말 귀가 행복해졌거든요. 정말 입체적이고 풍성한 사운드, 그래서 좀 몰입감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연결성과 또 통화 음질 부분에서는 좀 아쉽다는 점도 있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애플의 에어팟 프로 같은 경우에는 일상 라이프에서 생활하기에 제 기준에서 딱히 마이너스가 없는 느낌이었어요. 음악 감상을 할 때도 그렇고 또 통화를 할 때도 그렇고 저는 아이폰 유저이다 보니까 연결성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특히 2세대에는 없었던 이 노이즈 캔슬링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훨씬 더 몰입감 있게 통화를 할 수가 있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 저는 큰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제품에 더 마음이 가시나요? 자, 오늘의 구독자 이벤트 발표하겠습니다. 오늘 리뷰했던 소니의 WF-1000X 마크 3 그리고 애플의 에어팟 프로 두 가지 다 정말 너무 핫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 두 가지 다 드리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이벤트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오라이 스튜디오를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와 알람 설정을 해주시고요. 오늘 리뷰를 보시고 나는 어떤 제품에 더 마음을 빼앗겼는지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그 이유와 함께 메일 주소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나는 에어팟 프로가 좋아요. 왜냐면 나는 아이폰 유저니까. 혹은 나는 소니가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음악 감상이 낙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댓글과 함께 적어주시면 됩니다. 소니를 선택하시는 분들께 저희가 한 분을 추첨해서 이 WF-1000X 마크 3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에어팟 프로를 선택하시는 분들 한 분을 추첨해서 저희가 이걸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리뷰로 찾아올게요. 안녕!